현대차 그룹을 글로벌 3위로 이끈 정의선 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3년 만에 현대차 그룹의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7배나 뛰었습니다. 기아가 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준중형 전기차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른 미국 국채 금리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두고 신중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모두 35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수준까지 오른 미국 국채 금리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국제유가도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 중동발 위기 속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로 반등했던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치솟던 미 국채 금리도 안정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안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데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주요 산유국인 이란의 참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소식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역시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 속에 일제히 8bp 넘게 급락했습니다. 전날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두고 일부 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 드러나자 11월 금리 동결 기대감이 한층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한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준금리가 점도표상 목표금리에 근접한 만큼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을 점치는 확률은 지난주 40%에서 8.5%까지 급락했습니다. 월가에선 중동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증시가 역사적으로 11월부터 3개월에서 6개월간 강세 흐름을 보인 만큼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증시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일주일 새 13% 급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What the Fed is going to be laser focused in on is core services ex housing inflation. If overall core services ex housing inflation continues to decelerate back down to a level that they think is in alignment with their overall 2% inflation goal, we're likely to see them pause.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가격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 출시한 준중형 전기 SUV EV5와 함께 새로운 중소형 전기차 라인업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전기차들을 통해 한 발 앞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슷한 패밀리룩 헤드램프 디자인을 적용한 차량 세대가 줄지어 단상에 들어섭니다. EV5를 비롯해 기아가 새롭게 선보이는 전기차 3종입니다. 세 모델 모두 기아가 처음 출시한 EGMP 차량 EV6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EV9처럼 비싸고 큰 전기차뿐만 아니라 작고 실속 있는 가성비 라인업을 대거 보강한 겁니다. 기아는 이번에 공개한 라인업 모두 시작 가격을 5천만 원 이하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공개된 EV5의 가격은 LFP 배터리를 적용해 우리 돈으로 2,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는 NCM 배터리를 탑재해 이보다 비싸지만 기존 전기차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앞으로 런칭할 대중화 EV 모델로 확대 전개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고객들에게 기아만의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글로벌 판매 5만 대라는 야심찬 목표로 출시된 EV9의 국내 판매량은 월 1,000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격과 편의성을 이유로 전기차 인기가 사그라드는 지금 실속형 모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아는 이번에 공개한 EV 3종에 더해 EV2 등 2025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15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기차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기아는 전기차 판매 목표인 2030년 160만 대를 유지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현대차 그룹을 글로벌 3위 자동차 메이커 반열에 올려놓은 정의선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3주년을 맞습니다. 이 정의선 회장은 미래차와 전동화라는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 한복판에 등장해 현대차 그룹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의 지난 3년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원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룹을 이끌어주신 정몽구 회장님을 명예회장님으로 추대하고 제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로부터 3년,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3위 완성차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 684만 대, 올해 상반기에도 366만 대를 팔며 1위 도요타를 발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도 두드러졌습니다. 정 회장이 취임한 2020년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 원대였지만 지난해 17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매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상반기 영업이익이 벌써 14조 원을 넘었습니다. 실적 기준으로는 도요타와 GM에 앞선 글로벌 2위입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비중을 높인 결과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1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사상 첫 합산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도 가시권입니다. 정 회장은 취임 직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공개하고 전기차 시대의 퍼스트 무버 전략을 공표했습니다. 2021년 현대차의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EV6와 GV60, 아이오닉 6와 EV9, 이날 기아의 EV5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계획대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2030년 현대차는 200만 대, 기아는 160만 대라는 공격적인 전기차 판매 목표를 내걸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주름잡은 정주영, 정몽구 회장 시대를 이어받아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정의선 회장의 몫입니다. 또 IRA와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기존 경쟁 구도를 넘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UAM, SDV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도 5%가량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2공장 용지를 현재 건설 중인 1공장 인근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공장은 34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으로 합작 공장 두 곳의 연간 생산 능력은 총 67기가와트시에 달할 전망입니다. 67기가와트시의 배터리는 통상 전기차 약 10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인 만큼 향후 삼성 SDI의 생산 능력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증권가에서도 삼성 SDI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SDI의 배터리가 BMW나 아우디 등 프리미엄 차량에 탑재되는 만큼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을 덜 받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창현 대신증권연구원은 전기차 수요 둔화 요인은 가격인데 삼성 SDI는 고가의 차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우려에 자유롭다라고 전하며 미국 시장 중심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 SDI의 상승세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실적으로 주춤했던 2차 전지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엇갈린 에코프로입니다.
전날 LG 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잠정 실적을 통해 매출 8조 2,235억 원, 영업이익 7,312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깜짝 실적에 내일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큰 상황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를 지속해서 매도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비엠은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증권가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지난 8월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에 대해 3분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스틸 배드라고 평가한 반면 에코프로 BM에 대해선 스틸 굿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고 또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에코프로 BM은 장기적으로 경쟁사 대비 실적 및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차별적 우위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개인들은 에코프로 BM,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죠. BTS 전국의 컴백 소식에 하이브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브의 막강한 컴백 라인업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도 8%대의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하이브의 주가 상승 덕분에 다른 엔터주들도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이브는 오는 10월 TXT, 세븐틴에 이어 11월 정구, 또 엔하이픈의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증권가에선 탄탄한 팬심을 기반으로 상반기 위버스 구독 모델과 또 이 두 가지의 호재로 4분기 하이브의 영업이익은 900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최고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이브에 대해 종가 기준으로 향후 50% 주가가 더 뜰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리포트를 오늘 발간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하이브가 내년에는 시너지를 내는 원년이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내년 상반기 데뷔할 신인 세 팀, 글로벌 걸그룹, 또 한국 걸그룹인 아일릿, 한국 보이그룹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차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아웃컴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 어떤 마찰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앞으로도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응용 미시 경제 분야의 연구 주제를 확장하면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습득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정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기 때마다 경공을 울려온 사람들은 항상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치열하게 고민한 경제학자들이 있기에 앞으로도 슬기롭게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자산 배분 그리고 뭐 어떻게 자산 관리하는 거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죠. 주식이랑 부동산 쪽에 관심 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 쪽이 그나마 최대한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서. 올해로 9번째를 맞는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위기 속에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한 해법들이 제시됐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대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오늘 참석한 연사들은 내년에는 물가와 금리가 안정을 찾고 주식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 투자 해법 서영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1년 6월 3,300고지에 올랐던 코스피 지수. 두 달 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주식시장의 최대 변수 역시 금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열린 2023 GFE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내년 세계 금융시장이 대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를 보이면서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연준이 긴축을 멈춘 2019년 한 해 동안 S&P 500 지수는 29% 상승했는데 내년 주식시장도 유사한 강세장이 펼쳐질 거란 전망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게 됐었는데 그런 그림이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동시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골디락스 국면에 접어들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스닥 100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가 연간 상승률이 20%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 국내 기업들 역시 탄탄한 실적을 낼 거란 기대감이 큰 상황.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내년 241조 원으로 올해보다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반도체주를 주목할 만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길고 깊었던 고물가 고금리 시기로부터 대전환기를 맞는 2024년.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란다는 말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냉철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오늘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와 함께 열린 글로벌 금융대상 시상식에서는 하나금융이 종합대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서 김채영 기자입니다. 올해 9번째를 맞은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대상 시상식. 대내외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경제 상황에 대응하며 금융산업 안정에 기여한 금융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단체, 금융사 CEO 등 금융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금융회사들이 해외 진출과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나아가 우리 금융산업 제도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주실 걸 기대합니다. 정부도 금융외교에 힘쓰는 한편 금융회사, 지주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대상인 금융위원장상은 하나금융그룹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인생여정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은 한화생명에 돌아갔습니다.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아 사회공헌 움직임을 선도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사회공헌과 자산관리, 스마트금융, ESG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보험, 카드사, 증권사 등 19곳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은행연합회 회장상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수상했고 생명보험협회장상은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신금융협회장상은 국민카드, 롯데카드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경제TV 사장상은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이 수상했습니다. 공로상에는 최근 금융윤리인증위원회 위원장과 자문위원을 역임 중인 신상훈 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과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유 의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도를 넘어서 지혜와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2023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 주제처럼 모든 것이 변한 슈퍼 대전환 시대에도 위기 속 기회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기조 고착화를 경고하며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고착화함에 따라 경제 전반의 유효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지속과 전쟁 발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올 한 해. 위기 속 기회를 찾고자 하는 국내 금융사들의 노력이 빛났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으로 값이 싼 LFP 배터리가 주목받자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 산업이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이 LFP 배터리에는 다른 배터리보다 50% 이상 많은 전해액이 들어갑니다. 이 전해액 시장은 현재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인 엔캠이 북미 시장 주도권 확보를 통해 2025년 글로벌 1위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채연 기자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이 싼 LFP 배터리를 잇따라 채택하면서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대비 50% 이상 많은 전해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해액 시장은 2020년 24만 톤에서 연평균 27% 성장해 2030년엔 286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해액 시장은 틴치, 캡캡 등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70%를 점하고 있고 국내 기업 엔캠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캠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오는 2025년 전체 생산 능력 91만 5천 톤, 매출 3조 6천억 원으로 글로벌 1위에 오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해액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부품으로 분류돼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IRA 법상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은 막힌 만큼 엔캠은 북미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보관입니다. 중국 탑 랭커가 IRA 등으로 내수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을 때 엔캠은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점유를 더욱더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엔캠은 국내 전해액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리튬, 리튬염, 전해액에 이르는 수직 계열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 단지에서 짓고 있는 연간 5만 톤 규모의 리튬염 제조 시설은 내년 말 1차 준공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북미 내 생산 시설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조지아를 중심으로 텍사스 등에서 추가로 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엔 4만 톤, 2025년까지 총 35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최근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와 루닛이 예상보다 빠른 내년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대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 하반기 IPO 최대어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로봇과 AI, 2차 전지를 향한 투자 열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높은 가격에 거래를 마치며 단숨에 로봇 대장주로 올라섰고 루닛도 몸집이 불어나면서 오는 12월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하지만 핫한 기업으로 주목받는 것과 달리 여전히 적자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창사 이후 7년째 적자가 이어지는 두산 로보틱스의 올 상반기 영업 손실은 99억 원에 달했고 루닛도 지난 2분기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각각 높은 기술력과 해외 진출 등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통해 내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호주 세넥스 에너지와 팜 사업을 통해 내후년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호주 세넥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량을 지금의 3배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올해 에너지하고의 합병을 통해 가지고 2025년이 되는 시점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단계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로봇이나 AI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지적합니다.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려면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산업의 크기를 봤을 때는 아직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의 주가보다는 관련된 산업의 성장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다만 기업들은 지금 당장 적자가 발생해도 성장성이 높은 시장인 만큼 현재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로봇은 미래 산업이고 성장 산업이고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위한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당장 성장을 위한 투자를 미루고 그냥 고정비만 지출한다고 하면 성장이 될 수가 없죠.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내년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우수 기술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서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호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술 공유 가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